안녕하십니까. 퀀트K 리서치 어거스트 K입니다. 최근 태양건설 그리고 SBS 부동산 PF 시장이 출렁이면서 채권금리까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저희 퀀트K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90% 첫 회의 용료 할인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대략 한 일평균 1,000원 정도, 1,080원 정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그리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일 텐데요. 이러한 부동산 PF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회색 코뿔소와 같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회색 코뿔소란 지난 201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정책연구소 대표인 미셸 부커가 처음으로 발표한 개념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가 리스크를 키워서 더 큰 위험에 빠진다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사태를 의미하는 블랙스완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체 부동산 PF가 뭐길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PF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PF란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착공 시에 들어가는 토지 매입 대금이나 공사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 또는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등에 빌려서 개발하고 이것들이 개발이 완료되면 분양을 하고 또 분양 대금으로 상환을 하는 일종의 부동산 개발 관련 종합대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PF는 크게 브릿지론 그리고 본 PF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브릿지론은 PF를 위한 징검다리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 이 브릿지론은 단기간에 시행사가 땅을 사고 또 본 PF를 받기 전까지 운영할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시공사 입장에서는 빨리 갚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브릿지론이 본 PF로 넘어가면서 본 PF로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또 분양이 완료돼서 본 PF를 분양대금으로 상환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건설업 PF 시장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높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또 분양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이런 브릿지론과 PF 상환일이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장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PF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최근에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겨졌던 지역인 강남, 청담 등 사업성이 좋은 지역까지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서 최근 국내 도급순위 16위인 태양건설이 지난해 12월 28일 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새해 초부터 부동산 PF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4일 신원종합개발 역시 파산 신청의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이렇듯 부동산 PF 문제는 어느 한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 금융업, 전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역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1월 첫 주 우리나라 10년물 채권금리가 4거래일 동안 3.18%에서 3.34%대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290원대 이하로 내려갔던 달러원 환율 역시 1310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2022년 10월 당시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정점을 찍었던 모습과 그런 경향성이 1년 뒤인 2023년 10월에도 이어졌다라는 점에 오는 5월에도 이러한 패턴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시장의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는 단순히 어느 한 곳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얽히고 설켜 있는 산업,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을 터지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PF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연착륙을 유도한다라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시한폭탄과 같은 이 부동산 PF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PF라는 것들은 대출이기 때문에 그 대출을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이겠는데요. 하지만 비싼 가격의 토지를 샀고 또 여러 지주들에게 토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그리고 착공을 진행하면서 올라버린 자재값,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무엇보다도 분양시장의 흔행 여부가 중요한데, 문제는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역별 분양시장의 온도차가 커졌고 어떤 지역은 분양의 흥행에서 완판이 되더라도 가까스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거나 그러지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번졌다는 것들이 이번 부동산 PF의 가장 핵심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기에 정부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시한폭탄들을 여러 개 모아놓고 한 번에 터뜨리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씩 떼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2의 레고랜드, 그리고 제2의 새마을금고, 제2의 태영건설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난 4일 발간된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태영건설 외에도 PF 그리고 분양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건설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PF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기에는 사실상 제한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IMF 이후에 많은 기업들과 은행들이 현금 고간을 많이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또 PBR 밴드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도 여기에 있겠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다만 정부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에 들어서겠다고 나선 만큼 아주 부실한, 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적은 이런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저축은행들로는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위험 요소가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하락 요소로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면서 분양시장이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안정화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일 텐데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오히려 섣부르게 인하 기조로 돌아섰다가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신중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연준의 연착륙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가 국내 경기 반등과 맞물려서 안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콘트K에서도 주요한 이슈인 만큼 계속해서 부동산 PF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콘트K 플랫폼을 통해서 관련된 코멘트 계속적으로 드릴 테니까 이번 첫 회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